만약 한 사람이 저지른 7번의 끔찍한 살인이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몬스터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외쳤습니다. 오늘의 미스테리 희대의 살인마와 불행한 피해자의 경계에 서 있던 여인 아일린 워노스 사건의 기록입니다. 아일린 캐롤 워노스.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 아버지는 아동성범죄라는 끔찍한 죄명으로 수감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아일린과 오빠를 감당하지 못한 채 그대로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을 맡아준 것은 외조부모였지만 그곳은 결코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소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을 휘둘렀고, 할머니는 그녀를 냉대하며 없는 사람 취급했죠. 집안의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법부터 깨우쳐야 했습니다. 결국 10대 중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인 거리로 내몰린 아일린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파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처음부터 거대하고 잔혹한 포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보호받지 못한 채 오직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녀가 남성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89년 11월 플로리다의 한적한 숲속에서 51세 남성 리처드 멜러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1년간 플로리다의 운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연쇄살인의 불길한 서막이었습니다. 리처드 멜러리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플로리다의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서는 주인을 잃고 버려진 차들이 발견되었고, 그 근처 숲속에선 어김없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남성들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직업, 나이, 인종은 모두 달랐지만 범행 수법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남성들을 사냥하고 사라지는 살인마. 언론은 이 정체불명의 범인을 고속도로의 유령 살인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플로리다의 운전자들은 언제 자신의 차 창문을 두드릴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밤낮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주 전체가 보이지 않는 범인 한 명에게 인질로 잡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지만 범인은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남기지 않아 수사는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당포에서 희생자의 물건이 거래된 기록이 발견되고, 경찰은 그곳에 남겨진 지문을 통해 마침내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문의 주인은 바로 절도와 폭행 등 여러 전과 기록을 가진 여성 아일린 워노스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아일린의 삶에서 유일한 안식처이자 모든 것을 공유했던 연인 타이리아 무어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경찰은 타이리아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직감하고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오랜 설득 끝에 타이리아는 눈물을 머금고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하고 아일린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마지막 호소이자 경찰이 파놓은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애절한 목소리에 세상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아일린의 심리적 방어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1년 1월 아일린 워노스는 한 바이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조용히 다가온 경찰에게 허무하게 체포됩니다. 플로리다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평범한 체구의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법정에 선 아일린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주장을 펼칩니다. 자신이 7명의 남성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돈을 노린 강도살인이 아닌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인 리처드 멜러리가 과거 성폭행 미수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전과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재판의 흐름을 순식간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을 지키려던 피해자였을까요? 언론과 대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6명의 희생자들에게서는 그 어떤 성범죄의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이 있던 평범한 가장이었고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법정에서 아일린은 때로는 눈물로 동정심을 호소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판사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일관성 없이 극단적으로 요동치는 그녀의 모습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 범죄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일린 워노스는 6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나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약물 주사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다룬 영화 몬스터는 바로 그녀가 던진 복잡한 질문에 주목합니다. 만약 그녀에게 평범한 유년 시절이 주어졌다면, 단 한 명이라도 그녀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과연 그녀의 삶은 지금과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아쇠를 당기기로 선택한 것은 그녀 자신의 의지였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를 환경의 탓으로, 또 어디부터를 개인의 책임으로 봐야 할까요? 아일린 워노스 사건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답하기 어려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